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뭐 전문가님이 애정하시는 종목이네요. 어떤 종목이죠? 경농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율 화면 통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6월 12일 날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군요. 저는 네. 이렇게 밑에 보고 이제 읽느라 6월 12일 날 1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담 종목은 바로 경농입니다. 12일이면 저희가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던 날인데요. 자, 어제는 정부가 9년 만에 대북 식량 자원을 좀 지원을 결정을 하면서 경농을 비롯한 농업주가 시세를 줬어요. 또 오늘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또 단연 북중 정상회담일 텐데 오늘 오후쯤에는 어느 정도 좀 이뤄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면서 대북주 흐름이 또 여전히 좋거든요. 종목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을 드렸었죠. 네. 추천을 드리고 대북주 아난티 하면서 담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농 말씀드렸었고 인디에프 말씀드렸었고 두 개 말씀드렸었는데 보이는 게 없다고. 경농이 이제 어제 시세를 좀 세게 줬고 사셨던 구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수익은 많이 안 나셨을지 모르겠지만 10%는 낮겠네요. 일주일에 10%면 나쁘지 않으니까 나셨을 텐데 어제 이제 대북주들이 떡상을 하길래 대부분 이제 밤에도 이제 심심하면 혼자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 맥주 캔을 하나 따고 주식 방송을 봅니다. 이제 야구를 보다가 야구가 끝나면 야간 주식 방송을 하는데 대북주가 어제 날라갔기 때문에 대북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언급을 해주셨나요? 아주 된 게 없다. 북한은 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라늄을 사찰을 받겠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상한가라도 상따를 해야 된다. 대부분 전문가들 견해가 뭐냐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 하지만 신규 접근은 무리. 대북주는 아직 사실 실체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뭐 포기할 것도 아니고 포기하려고 핵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 뭐 이런 게 일단 그 우라늄을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핵사찰을 받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뭐 상따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을 이유는 뭐냐면 결론 보고 합시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노이 회담 2, 3일 전부터 계속 빼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희 물량을 봐왔던 전문가들의 리딩들이 감사하게 물론 저는 생각하죠. 왜냐면 저희 회원들 다 뺐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맞았기 때문에 지금 겁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라늄이나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국제 핵 기구에서 사찰을 받거나 이럴 때 대북주를 매수를 한다. 이거는 신라젠 펩사백이 임상이 끝나서 완성이 된 다음에 판매가 됐을 때 신라젠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잖아요. 신라젠도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아까 HAB도 마찬가지고 임상 실험 중이지 지금 시판돼 가지고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약이 완성이 돼 가지고 지금 뭐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들은 그렇게 잘 추천을 하시더니 어째서 대북주들은 이렇게 박한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물론 어제 만약에 저한테 사도 되냐고 물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했겠죠. 신규 진입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아니죠. 생각이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신규 진입하라고 했잖아요. 신규 진입하라고 했고 어제 추가로 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아니다? 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조금 더 담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사라고 했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셨군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전에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딱 나왔을 때 사고 타이밍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나왔을 때 이러다가 타이밍 지나고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서 항상 이게 항상 반복되어 왔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반복해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간 다음에 비쌀 때 사고 산 다음에 떨어지고. 항상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하는 말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 말을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게 계속 위에서 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구간을 잡아줄 때 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대북주를 보는 뷰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없어요. 예를 들면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남선안매님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마니커 같은 경우 네.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다음날 뭐 상한가도 찍고 맞아요. 힘이 갔었는데 네. 사실은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마니커 닭을 과연 얼마나 사 먹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보다 차라리 이번에 U20 그 월드컵 때 결승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닭이 많이 나갔으면은 내가 봤을 때 죽어도 1,000마리는 더 죽었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 시세를 줬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기대감으로 네. 간다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시세를 내고 수익을 벌어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네.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대북 신년 지원을 했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북중 간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렇죠. 웃기는 게 확실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네. 많이 떨어졌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한 뉴스들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네,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 경동 차트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네, 차트 볼게요. 어제는 급등이었거든요. 네. 어제 고가 12%까지 갔다가 종가 9%인데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근데 그 전날 3% 빠졌고 그 전날에도 그러니까 그저께도 3.5% 빠졌고, 네. 3일 전에 3.5% 빠졌고, 그저께도 네. 한 3% 넘게 빠졌는데, 그럴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하고 북한이 협상을 하니까, 이제 북중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한미하고 이렇게 공조체가 돼가지고, 편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대북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네. 북미 관계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네. 주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돼서 종목이 올라가니까 어제 돼서 올라가니까 북중 기대감 때문에 이제 조금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는가. 그렇게 뉴스를 쓰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종목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미사일만 안 쏘면 된다. 맞아요. 그 말씀하셨었죠. 지난번에 미사일 한번 맞고 버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이제는 진짜 신뢰도가 있는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미사일 한 번 못 쏘면 제 생각에는 쉽지 큰일 난다, 않아요.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만약에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죠. 정은이 형님이 공매도를 치셨구나. 한국에 있는 그 전문가들 통해서 공매도를 친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돈 벌기 쉽습니까? 정은이 형님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 쏘는데 뭐 예를 들어 진짜로 뭐 탄두를 싣고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빈 총알 쏠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걸 확인하는 정도만 쏠 텐데 하나 쏠 때 1억이 들면은 이거를 숏으로 잡아놓고 옵션 같은 거 숏으로 잡아놓고 숏 몰빵을 쳐놓으면은 제 생각에 한 뭐 1,000억, 2,000억 뭐 금방금방 벌 텐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사일을 맞으면 끝나요. 제 생각에 럼프 형님 2번 안 봐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사실 대화 국면 다들 좀 관심을 갖고 달라붙기도 했고 대화 국면이 이루어지고 14년 만에 이제 중국 주석이 이제 방북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화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 구상대로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20일인데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북중 정상회담 끝나면은 일주일 남짓 시간인데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쉽지 좀 않고 타이트하죠. 한 상반기가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7, 8월 생각해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비건 뭐 특별대표 같은 경우도 뭐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건 맞아요. 뭐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악은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부러지다가 최악의 국면에서 지지를 받고, 이게 최저점이잖아요. 네. 최저점에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반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마다 특성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은,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추세를 돌려주고 거기서 이제 눌림목 주면은 그게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건데 네. 대북주는 최대한 밑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뉴스에 따라가고 섹터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최저점을 잡는 게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맞고 다음날 다다음 점 정도면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추세를 돌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이제서야 시세를 주는 자리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하실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라고 그러면은 네. 지난주에 하시지 그러셨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대복주 날릴 때 사는 거 아니에요. 날릴 때 사면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내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안 되고, 한번 다시 또 조정을 주면은 들어갈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유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복주도 대복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미 회담이 잘 되면 어쨌든 네. 주식시장 전체에 혼봉이 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그쵸. 지금 시장이 조금 오늘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네. 최근 들어 반등을 주면 과연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모멘텀이 없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는데 네. 상승 모멘텀이 너무 없어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올라가는 거는 이런 정도죠. 저가 매수세 정도인데 저가 음. 매수세 정도인데 굳이 이게 예를 들어서 또 미국 시장에 가니까 투심이 조금 완화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금 1,0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심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급이 과연 잘 들어오고 있는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네. 제 생각에는 북미 정상, 그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북미 정상회담 또는 그 앞에 이제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네.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 자체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주들 지금 들어갈 구간은 아니지만은 네. 빠졌을 때 실제로는 우라늄을 까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빠졌을 때는 제가 또 타점 자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안 드리다가, 한번 드렸었는데, 결국은 일주일에 10%를 먹고 가면은, 네. 예를 들어서 10%,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린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데, 사자마자 어쨌든 10%를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가 빠졌어요. 그럼 본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실 보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만약에 사면은 사자마자 손실을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아직 지금 위험한 현재는 구간입니다.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네. 딱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방송에서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해도 무리 없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네네.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신규는 아니 된다. 지난주에 사시지 그러셨냐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대북주 갖고 계시는 분들 크게 문제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좀 가벼운 종목들로, 어제 이제 그 방송 보는데 네. 향후 기대되는 대북주에서 현대 엘리베이, 뭐 현대 롯데비 이런 거 타는데 네. 좋은 종목이에요. 그쵸.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네.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북주는 저는 지금 구간은 가장 발 빠른 놈, 가장 탄력 있는 놈, 네. 시총 좀 약한 애들, 네, 이런 가장 애들이 가벼운, 가벼운 놈들이 멀리 가고 빨리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어제 같은 게 일신석재 이런 애들 좀 빨리 갔는데, 네. 결국은 좀 가벼운 놈들 위주로 조금 나중에 조정 시에 한 번 정도는 제 생각에 매수 타점 다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방송을 하면 네. 말씀을 드리겠죠. 안 하면 모르죠. 뭐 어제 제가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제가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뭐.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는 분은 보유하셔라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경농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